번째 주제입니다. 먼저 두 분이 생각하는 손상 중심의 작업 치료는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뭐 예,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정의는 얘기 안 하셔도 생각하는 선생님들의 그 생각점이 있을 것이니까요. 손상 굉장히 중 어려운 어려운 것 같아요. 질문이죠.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병원에서만 근무를 했지만 네. 좀 뭐랄까 성격이 다른 병원 세 군데서 근무를 했어요. 네네. 처음에 있었던 곳이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었고 두 번째 있었던 곳이 그것도 이제 종합병원이기는 했지만 또 완전 급성기는 좀 아닌 예,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예, 수술 직후에 뭐 이제 어떤 처치가 필요한 친구들은 아닌 친구들이 오는 그런 병원이었고 현재 있는 기관이 뭐랄까 공식적으로 구분된 건 아니지만 제가 팀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추구하고 있는 모델 자체가 좀 회복기의 형태의 재활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손상중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급 종합병원하고 종합병원에서 기대되는 작업치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손상을 바로 직접적으로 처치를 하고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또 이제 언론에서 뭐 메디컬 타임즈라고 하는 뉴스 그 신문사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있는 내용에 보면은 이제 재활의료 전달 체계 내에서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역할에서는 좀 그 안에서의 재활의 정의를 보면 손상과 처치와 관련된 회복에 대한 손상을 회복시키는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고 그 이후로 회복기로 넘어온 경우에는 어떤 집으로의 복귀, 사회로의 복귀를 목표로 하는 곳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걸로 봐서 제가 경험했던 앞서 두 병원에서는 손상 중심으로 네, 당장 통증을 줄인다거나 혹은 감각을 키운다거나 네, 그런 류의 작업 치료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명광 선생님께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작업 기반의 이제 작업 치료 있잖아요. 작업 기반의 작업 치료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제가 저희 병원이 너무 손상 중심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사실 많이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네. 제일 먼저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검사 도구를 선택하는 방법에서 좀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뭐랄까, 좀 더, 제가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서 COPM이 갖는 중요성이 그 앞서 얘기했던 종합병원들급보다는 현재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COPM에서 좀 차이가 나게 되고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잠시만요. 작업 기반의 치료와 차이점은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잠시만요. 그 그 정도. 부분이 너무 어려웠어요. 네. 너무 어렵죠. 어떻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이제 저도 잠시 그런 말을 해볼게요. 네네네.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소아에서 지금 이제 소아에 관련된 이제 손상 중심의 작업 치료를 이야기를 하기에는 제일 이제 잘 맞는 단어, 이제 감히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겠지만 이런 기능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OTPF에서 얘기를 하는 수행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대상자의 특성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런 손상 중심의 작업 치료로 조금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이제 작업 기반과 이제 큰 차이는 사실 소아 치료에서 작업이라고 하면 사실 소아만 보는 게 이 담당하고 있는 이 클라이언트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다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거나 이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손상 중심이 다는 아니구나. 왜냐면은
이 친구들한테는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부분이 이 친구의 환경이 있어서 이 친구의 작업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손상으로만 이 친구들의 그러한 수행 양상을 해석할 수 있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OTPF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은 이 친구들의 작업과 그 다음에 수행 기술에 대한 패턴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은 수행 양상을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네, 갑자기 또 예, 너무 놀라서 멈추신 것 같습니다. 이 손상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임페어먼트. 네, 임페어먼트 센터를 이야기가 되는 건지 베이스를 이야기하는 건지 포커스를 이야기하는 건지 사실 제 머릿속에서 이제 그게 좀 섞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건데 그러면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대답이. 그죠? 네. 아니, 조민석 선생님 뭐 계속 말씀해 주시면. 네. 이제 이게 죄송해요. 제가 이 컴퓨터가 조금 이상한가 봐요, 지금. 네, 주인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후원 계좌에서 노트북 여러분 후원해 주십시오. 어디 있나요? 네, 네, 계속 자, 네. 그래서 손상 중심으로 사실 조금 연차가 낮았을 때, 그다음에 제가 만 이제 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그쪽으로 좀 많이 쫓아갔었던 느낌이 있어요. 제 기억상에서도 분명히. 그래서 아마 조금 전에 그 남이라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그 아동의 수행하는 거에 대한 거를 쫓아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죄송해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뇌피셜로 이야기하는 거 맞죠 지금? 네네네네.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당연하죠. 소아 치료에 있어서는 사실 그만큼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뇌 가소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뇌의 발달이라든지 그다음에 발달의 함에 있어서 다른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다른 연령대의 클라이언트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그러한 손상된 부분을 중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중재가 들어가거나 이 부분을 본인 스스로가 좀 깨닫고 치료적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발달함이 있어서 충분히 많은 도움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 맞나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막말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러면 그럼 제가 네. 생각해본 그런 제가 질문을 하면서 생각해봤던 건데 이 손상 중심의 작업 치료와 작업 기반의 작업 치료 이 차이점을 가만히 생각해봤을 때 저는 출발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표점은 둘 다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약간 바텀업과 탑다운을 얘기하려고 했어요. 저는. 혹시 이해 좀 이제 가시나요?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했습니다. 바텀업과 네, 탑다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건가요? 약간 그런 의도로 이제 저는 이제 질문을 드린 거죠. 약간. 근데 이거는 그냥 뭐랄까 이제 라디오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학술 발표가 아니라 라디오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손상 중심의 치료를 2년 하다가 3년 하다가 네. 이 직업은 나랑 안 맞는구나 싶어가지고 잠시 모든 전공책을 버렸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한창 작업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개 바텀업과 탑다운의 차이는 작업치료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치료를 했을 때 오늘 굉장히 재밌었다, 즐거웠다. 이거는 약간 탑다운이었지 않았을까. 맞아요. 근데 저도 방금 그 말 하려고 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조민수 선생님과 그 학교 동기라서 이렇게 제가 나가셨는데요? 상처받으셨어요? 상처받지 말고 제가 막말하는 거니까 너무 오해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같은 조였거든요. 또 그리고 학교에서. 그래서 이렇게 막말하는 거니까 너무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못 들었어요. 근데 네네.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손상 중심, 이게 임페어먼트 중심의 작업 치료는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일단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네. 그 손상 중심의 작업 치료를 하는 그런 기대되는 그런 기관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재활의료, 저는 병원이다 보니까 재활의료 전달 체계라고 하는 첫 번째 단계의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손상 중심의 작업 치료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른 기관에 있는 다른 형태의 다른 역할을 기대되는 작업 치료사들이 전부 다 손상 중심의 작업 치료를 한다? 그거는 작업 치료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버리는 듯한 행위이기 때문에 네네. 그것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두 번째 회복기나 어떤 생활기, 유지기에 계신 작업치료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더 작업 중심으로 이분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을 하고 학교나 어린이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저는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네네. 저도 분명히 조기 중재에 대한, 그다음에 조기 개입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빨리 이런 부분 손상에 대한 중재가, 손상 중심의 중재가 개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빠른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빠른 적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그렇게 하되 그런 작업의 본질에 대해서는 조금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가 이제 이거를 함으로써 앞으로 하게 될 좀 더 이제 큰 그림을 그리게 되는, 우리가 작업 치료사로서 가지게 돼야 되는 그런 당연한 그런 작업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조금 중재가 적용되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포커스가 아큐페이션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두 분 다? 네. 어떤 네, 그렇죠. 초점은 이제 작업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해야 되지만 그런 접근하는 방법들은 다양해도 무방하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아니면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각각의 기관의 형태에 따라 필요하다면 네, 한데 일단은 회복기나 생활기 혹은 지역사회 생활기에서는, 생활기 유지기에서는 굳이 거기에서도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인이랑 이제 굉장히 조금 다른 부분들이, 네네. 이 소아들은 소아 스스로가 선택할 수 없는 환경들이거든요. 보통은 그렇죠. 다 부모님들이 그 환경을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동의 환경을 이제 보통은 선택을 대신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기도 이제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 마지막 이제 질문인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선생님들이 그냥 접근하고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치료에 접근하는 방법. 이거에 대한 것들은 어떤 질문이냐면, 이제 좀 전연차 선생님들이 치료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잖아요. 어떻게 좀 시작을 하면 좋을까? 뒷줄눈과 좀 이어지는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1년차 때는 네. 어떤 생각을 했는데, 이거 진짜 라떼는 말이야 또 이러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많이 나가시겠네요. 어립니다. 예,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내예요. 예. 네, 아무튼 맞습니다. 막내입니다, 막내. 근데 이제 제가 1년차 때는 출근해서 그 플랜 ABC를 다 짰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 뭐 하루에 12명의 아이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준비한 플랜 A가 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뒤집어질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고 또 금방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A, B, C를 항상 짜가지고 이제 포스트잇에서 적어서 이제 가지고 다녔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A, B, C를 짜는 플랜 자체가 너무 내 중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근데 그 플랜이 사실 정말 작업 기반으로 플랜을 짠 게 아니고, 당장 나는 오늘 얘랑 야미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리 넣으면 야미하고 이제 하는 그런 장난감이 있어요. 그거랑 돼지 저금통을 해야지, 돼지 저금통이 망하면 케이크 꽂기를 해야지,
이렇게 플랜 ABC를 짰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먼저 받습니다. 아이를 받아서 얘가 대답을 할 수 있건 없건 간에 아이를 안고 장난감 장을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아이가 한 번이라도 시선을 더 준 장난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놀이를 진행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모터 스킬, 프로세스 스킬을 찾아서 치료를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약간 의도되는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친구가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 그럼 굳이 그쪽을 가서 뭐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지는 않는데 예전과 지금의 차이, 작업 중심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는 예전에는 장난감을 제가 줬어요. 다. ABC. 그런데 지금은 아이가 하고자 하는 놀이를 먼저 제공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최근 빠져있는 접근법 중에 이제 COOP라고 하는 그 접근 방법도 작업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장난감을 공부하고 보드게임을 공부하기보다 차라리 나는 무슨 모델을 가지고 무슨 어프로치를 가지고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찾아보고 작업 중심의 어프로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공부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먼저 틀을 뭔가 있어야지 그 안에 이제 살을 붙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죠? 그렇죠. 틀이 필요한 거죠. 네. 조민석 선생님. 저는 일단 사실 우리가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소아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플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네, 그렇죠. 그게 전학년기 아동에게는 이제 적용되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작업 중에 이제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는 이 친구랑 내가 신나게 놀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게 사실 굉장히 큰 작업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즐거움, 근데 그러한 즐거움을 같이 노는 거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파티시페이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이 친구한테 굉장히 중요한 작업으로 이제 의미가 될 수 있게끔 저는 사실 소아 치료에서 물론 그러한 전문가적인 지식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FOR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이론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 친구랑 굉장히 잘 놀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사실 그게 굉장히 좋은 소아 치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말씀 두 분 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번째 오늘 본 주제였던 손상 중심의 작업치는 과연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았고요.